농부의 1년지기는 봄에서 시작된다. 농경 민족에게 소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강지환, 박수복 씨 부부는 논가리에 지친 황소 녀석에게 귀한 음식인 찰떡을 먹인다. 대자연의 놀라운 섭리와 농부들의 뜨거운 숨결, 그리고 논밭을 갈아번지는 황소, 잊고 지내던 추억이 아련히 안겨오는 농촌의 풍경이다. 역사적 기재에 의하면 로주의 벼는 발해의 농작물 가운데서도 명물로 꼽혔는데 당나라 왕조의 공양되었으며 황제의 수라상에 오르기까지 했다. 연변의 벼농사는 1300년 전에 이제 발해국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은 발해국의 중경 현덕부 관할하에는 로주벼가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길 일대로 보는 설과 영정 일대로 보는 설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지금도 벼농사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677년 청나라는 압록강 두만강 북쪽의 장백산 지구를 포함한 500km까지를 청나라의 발상지로 삼고 1850년까지 200여 년간 공급령을 지속했다. 천부지토가 무한한 자연 자원을 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 황무지는 19세기 중엽부터 두만강을 건너온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했다. 밭농사만 짓던 한족들과 달리 조선족은 이 지역에서 맨손으로 물꽃을 내고 논을 풀어 벼농사를 지었다. 네, 19세기 중엽에 들어와가지고 청조정부에서는 병강 위기가 심각하게 되니까 봉금 정책을 근 200여 년 동안 실시했던 봉금 정책을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1881년에 연변 지역에서도 이민 실변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민 실변 정책의 대상은 관내의 한족입니다. 그런데 한족들이 연변 지역이 하도 편벽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오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조선 반도 북부의 변민들이 진짜 대거로 연변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200여 년간 맥이 끊겼던 연변의 벼농사는 우리의 선조들의 피땀으로 다시 금맥이 이어졌고 연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우리 민족은 중국 북방 수전 농사에 마멸할 수 없는 큰 공을 세웠는 바. 담진림 부총리는 남방에는 벼재배 전문가 진영강이 있고 북방에는 벼재배 전문가 최죽송이 있다라고 지하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벼재배 황금지대의 범위는 북위 40도에서 45도 사이고 유효적선 온도는 섭씨 2800도 내지 섭씨 3100도다. 연변은 길림성 동부 장백산구에 위치했으며 북위 41도 59분에서 44도 30분 사이에 있다. 또 장백산 천지에서 뻗어나온 순수하고 깨끗한 강물, 맑고 깨끗한 공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기후적인 특징, 벼재배 유리한 토양까지 연변은 그야말로 벼농사에서 천혜의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일본의 월광 잎살은 유명한 브랜드 잎살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잎살로 손꼽힌다. 연변 농업과학기술학원 연구팀이 실험 분석한 결과 연변 지역의 동일한 환경에서 생산 재배한 연변 잎살과 일본의 월광 잎살은 여러 가지 성분 면에서 품질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부 성분은 월광 잎살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在延边地区种植的时候呢，也是选用了这个月光其中的一些品种进行在延边的种植。那么在这个过程中呢，我们也进行了一些相关数据的测定。那么呢，可以说月光大米在各个方面的表现呢都比较优良。那么我们在本地区的我们
可以说我们本州选育的或者本省选育的适应在延边州种植的品种呢，也跟月光进行了一些相关的比较。那么可以说呢，我们自己的这个品种，在很多的这个性状上呢，和月光大米呢可以说是水平非常相近，也就是说这品质相近的。那么特别是在这个比如说老化性，也就是说我们这个米饭做完之后容不容易回升上，那么可能我们的自己的一些品种，可能在这个老化性不易回升方面，可能还要优于在延边种植的月光的一些品种。 해마다 이맘때면 청아한 징소리와 함께 선구촌 의곡전의 농부들이 시작된다. 한 해 농작의 대풍을 기원하는 행사다. 우리 조상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 옛날부터 풍년제 의식을 재현한 것이다. 계산톤진 광소촌의 잎살은 품질이 뛰어나서 말대 황제 부위가 특별히 천평의 논을 상으로 주어 그 논에서만 나는 잎살을 황제에게 바치게 한 역사가 있다. 이 논이 바로 의곡전이다. 연변에는 현재 생태bio 재배 기지가 3만 2천 헥타르에 달하고 그중 무공해 녹색bio 재배 기지가 2만 7천 헥타르에 달한다. 이런 논에서는 살초제 대신 오리와 개로 잡초를 제거하고 화학비료 대신 유기비료를 사용해서 명실상부한 유기농법을 적용한다. 하여 연간 27만여 톤 생산되는 유기농 연변 잎살을 재료로 만든 음식들은 그 맛이 좋다. 연변 잎살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6년 국가지리표지성 상품으로 등록됐다. 연변의 해랑강표 잎살, 혼초나표 잎살, 평강표 잎살은 각각 중국 브랜드, 중국 금상 잎살, 전국 안전쌀의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다. 항구도시 령파에서 연변 잎살 설명회가 열렸다. 오늘 연변 잎살 설명회에서 5천 톤 판매 계약이 체결됐다. 因为延边大米的话呢，是具有口感香甜，是吧？那么使口齿留香，这大米的品质、品牌都具有一定的影响力。那么我们也是跟延边大米也有长期合作的关系。通过这几年的合作下来，这个市场消费都销量都还可以的。 어미지향으로 불리는 강남에서 연변 잎살이 자신의 립지를 굳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돌파구를 넘어선 것이다. 현지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연변 잎살. 현장에서 갓 지은 이 밥은 그 특유의 매끄러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고소함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강타한다. 怎么样啊？挺好的。挺好的。跟宁波的有什么不一样、不同的地方？我感觉它更香，一个气味更香，然后嚼起来呢，感觉更松软吧，更糯一些吧，觉得。 연변 잎살은 연변의 명함장이다. 연변 잎살은 짙은 쌀밥의 향기를 이곳 영파에까지 전하고 있다. 중국 상해, 이 국제 도시에서도 우리 민족의 음식들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름진 음식이 습관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담백하고 깔끔하면서도 조선족의 건강한 전통 음식은 단연 인기다. 국제 도시의 빠른 생활 절규에 스낵화된 점심 식사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오랜 인내와 기다림으로 아사진 따끈따끈한 두부 한 그릇과 연변 잎살로 지은 이 밥은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상해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맛 좋은 연변 잎살은 상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 잎살 중에서 당당히 높은 가격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10여 년간 쌀가게를 운영해온 신홍은 씨는 날마다 500kg 이상의 연변 잎살을 각 식당과 호텔에 판매한다. 고속철도가 들어선 후 연변의 식당은 호황을 맞았다.
해마다 휴가철이면 조선족 음식을 맛보려는 수많은 여행객들로 조선족 음식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연길에 여행을 왔다는 한 고객은 돌솥밥 한 그릇 뚝딱 비웠다. 在我们那边没有这种类似的拌饭的这种石锅吃饭的吃法，然后并且相比于来说，这边的东北大米也挺有特色的，就它的那种软软糯糯的感觉啊，你进口了之后都不用嚼，直接就可以吃了，吞下去了。这个石锅饭，它的用的饭特别香甜软糯，家里的饭就比较硬，然后没有那么香甜，吃起来口感完全不是一个味道。这里的口感比较好吃。 연변의 쌀밥이 이토록 맛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연변 잎쌀은 식감이 월등히 좋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만이 갖고 있는 밥 짓는 방법과도 큰 관계가 있다.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토해내며 돌솥 안에 쌀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과 영양가를 고스란히 담아낸 돌솥밥은 건강식으로 타민족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영양 돌솥밥은 옛날 궁중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이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금방 소문이 나는 요즘 돌솥밥집은 명절이나 주말이면 외지 손님들로 발들여 놓을 자리가 없다. 밥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밥 짓는 방법에 따라 넣는 재료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이다. 밥맛의 첫 번째 요인은 물과 불의 적절한 조화다. 물과 불을 적중하게 조절해야 맛있는 밥이 완성된다. 잘 씻은 쌀 위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그 위에 편썰은 단호박을 곱게 펴놓은 다음 고구마를 주황에 곱게 두르고 대추, 열콩, 구기자를 넣어서 입맛을 돋군 이 단호박 고구마 돌솥밥은 밥이란 개념을 넘어 보약에 가깝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불고기 전골, 도라지 파김치, 시라지 갈비찜을 곁들인 밥상은 황제의 수라상 부럽지 않다. 돌솥밥의 또 하나의 매력은 흉룡이다. 밥뜸이 들면 공기에 밥을 담은 후 누룽지가 앉은 돌솥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한참 두면 뜨끈뜨끈한 누룽지밥과 시원한 누룽지차가 된다. 누룽지밥의 맛 또한 일품으로 어머니들은 전문 누룽지밥을 먹으러 온다고 한다. 누룽지밥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동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조선족 전통 음식의 하나인 떡에는 수십 가지 종류가 있다. 떡은 곡식을 가루내 삶거나 기름으로 지져서 만든 음식의 총칭이다. 화합, 협력, 나눔을 의미하는 떡은 농경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 해왔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연길의 대표적 아침시장 수상 아침시장은 시장의 의미를 넘어 민족 문화를 자랑하는 하나의 진풍경으로 자리 잡아왔다. 조선족 떡의 대표주자 찰떡가게는 수상시장의 명물로 아침시장의 터줏대감이다. 하루에 50kg을 너끈히 판다는 이분. 떡 솜씨가 좋기로 동네방네 소문이 난 떡 아주머니다. 我们这特意从长春来延吉买的打糕，特别的好吃。 우리 민족은 집안에 대사나 경사가 있을 때마다 꼭 찰떡을 상에 올릴 뿐만 아니라 먼 길을 떠나거나 색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찰떡을 먹는다. 찰떡 같은 끈기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찰떡은 큰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희망의 징표로 우리 생활에 정착됐다. 이른 새벽
자녀의 대학 입학을 기원하는 사람들.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손으로 꼭꼭 눌러 찰떡을 붙인다. 원하는 대학에 찰떡처럼 철썩 붙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부모님의 정성과 찰떡의 끈기에 힘입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다. 우리나라에서 1년 중 최대 명절 설날. 오늘같이 온 가족이 다 모인 설 명절에 찰떡이 빠져서야 되겠는가. 구수한 떡밥 향기에 취한 듯 어머니의 얼굴엔 행복의 웃음이 번진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자식들에게 설빔을 곱게 입히는 엄마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넘친다. 찰떡을 치는데도 순서가 있다. 우선 찹쌀밥 김이 빠지기 전에 뭉갠다. 떡을 칠 때 쌀알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잘 뭉개지면 밖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떡을 친다. 떡매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다. 하얀 눈발이 기분 좋게 대지를 감싸안으며 명절을 맞은 이 가족을 축복해주고 있다. 흥겨오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임소리에 먹이고 받으며 은근히 힘을 겨루는 아들과 사위. 현대공업의 발달로 떡을 기계로 쉽게 칠 수 있지만 이렇게 떡매로 친 찰떡은 기계로 친 찰떡보다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원래 조선족은 예로부터 즐거운 날이면 떡을 쳐서 먹는 이런 그 민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뿐만 아니라 기쁜 일을 맞이할 때면 꼭 떡을 쳐서 이런 기쁜 기분도 돋구고 이 떡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습관을 지금 예로부터 지켜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풍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찬을 준비하는 아낙들의 손이 분주하다. 명절 음식의 향기가 솔솔 코끝을 간지럽힌다.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드리는 풍속은 조선족의 오래된 전통이다. 뭐니 해도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라 했다. 3세대가 모여 앉은 세찬. 이보다 더 맛있는 밥상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설날의 묘미는 오락에 있다. 웃음과 정이 오가는 속에서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일련의 운수대통을 기원했다. 쉰6 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각 민족마다 자기의 독특한 풍습이 있다. 북경언어대학에서 조선어를 전공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조선족의 색다른 설날을 느껴보고자 연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대학교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지금 대학원 재학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연결로 가는 길이에요. 땅거미가 내려앉은 연기력. 아름다운 야경이 북경에서 온 그들을 환영이라도 하는 듯 춤춘다. 진달래촌에서 맞는 첫날. 행장을 푼 대학생들은 처음 보는 조선족 전통 가옥이 신기하기만 하다. 분명 같은 식재료지만 조미료와 요리법 차이로 그 맛도 완연 다르다. 주인집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풍성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떡매 소리가 대학생들의 발길을 잡아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대학생들은 놀라움을 넘어 감동에 빠진다. 그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떡매를 휘둘러 본다. 이보다 더 좋은 체험이 어디 있으랴.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흰 눈은 상스러움을 더해준다. 따뜻한 가마목에서의 화투치기는 조선족의 전통놀이다. 주인집 양주가 그들에게 화투치는 법을 직접 가르쳐준다. 주인 아주머니가 학생들에게 시원컬컬한 연변의 명물 얼린 사과배를 내온다. 사과배는 연변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함장이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사과배에 시원한 맛까지 가미된 얼린 사과배를 먹는 대학생들의 얼굴엔 경이로움과 행복의 미소가 피어오른다. 주인집 양주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이 가득 담긴 김치 선물까지 받은 5명의 대학생들은 새 여정에 나섰다. 순백의 눈으로 천지가 하얗게 뒤덮인 청정지역 로리크호를 누비느라니 마음까지 깨끗해진다. 눈조각과 무송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관광객들은 현혹된다. 눈의 세계에서 동면으로 돌아간 관광객들, 반짝반짝 빛나는 동심이 하얀 눈 위에 새겨진다. 로리크호는 매년 10월부터 엄청난 눈이 내린다. 눈의 두께는 평균 1m 이상이고 깊은 곳은 3m 내지 5m나 된다. 이런 눈은 6-7개월 동안 녹지 않아 아름다운 설경을 그려낸다. 설동은 산악구조대 대원들이 5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그들만의 아지트다. 설동 탐험가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이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설동 안의 온도는 섭씨 영하 10도, 섭씨 영하 35도인 밖의 극한 기온에 비하면 청정자연 속의 따뜻한 명당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로리크호의 풍경을 만끽하고 설동 캠핑장에서 먹는 라면은 돈 주고도 못 살 최고의 만찬이다. 연변, 조선족, 찰떡, 한우, 설동, 많은 키워드를 정착한 이번 여행은 소중한 추억으로 그들의 마음에 간직될 것이다. 조선족 떡의 또 하나의 대명사, 시루떡. 시루떡은 요즘 연변의 결혼식이나 휴가변, 촛돌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케이크로 아름답게 변신한다. 스승의 환갑잔치의 제자들은 사랑이 담긴 떡 케이크를 올린다. 잎쌀가루로 만들어져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모양이 아름다워 그 인기가 날로 상승 중인 떡 케이크. 우리 민족의 떡 문화가 새로운 봄바람을 몰아오고 있다. 자기만의 특색을 뽐내는 떡가게들은 연변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문 경관이다. 오늘은 아기 촛돌 떡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일정한 분량의 잎쌀가루에 일정한 양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손으로 큰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 비빈 후 중간치에 2번 내려준다. 다음 쌀가루를 고르게 펴주고 윗면은 스크래퍼로 편평하게 전개한다. 소태물이 팔팔 끓으면 찜기를 올려 뚜껑을 닫고 약 25분을 지면 시루떡이 완성된다. 시루떡 위에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수놓으면 예쁜 떡 케이크가 완성된다. 떡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가치를 빛내고 있다. 늦깎이의 떡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떡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주부 리향란 씨는 요즘 스탑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취미로 시작한 앙금 플라워 케이크는 그녀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떡 케이크의 최고가 되겠다는 당찬 목표까지 세우고 있다. 언니 리옥단 씨는 동생을 돕는 보조 일꾼으로 자처에 나섰다.
솜씨는 다르지만 떡에 대한 애정까지 자매는 꼭 닮았다. 리향단 씨는 슈퍼푸드로 새롭게 떠오르는 흰 강남콩으로 앙금을 만든다. 흰 강남콩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와 피로 해소,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여 사람들은 흰 강남콩을 미녀콩이라 부른다. 이전에는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건만 지금은 길가의 이름 모를 풀과 수수한 꽃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계절마다 내뿜는 색채와 자연이 선사하는 향기까지 리향단 씨의 손끝에서는 아리따운 꽃의 향연으로 피어난다. 떡을 만들고 있는 리향단 씨는 골무떡을 만드시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무시로 떠오른다. 골무떡의 꼬리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특허였다고 한다.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데 리향단 씨는 그 위에 예쁜 꽃을 얹어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다. 우리 민족은 팥죽을 보통 동지 팥죽이라 부른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동지날에 꼭 팥죽을 먹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세라고 해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었던 동짓날, 조상들은 겨울을 무난히 나라는 의미로 팥죽을 먹었다. 팥죽의 주요 재료는 팥, 잎살, 찹쌀가루, 소금, 설탕, 잣이다. 팥은 5분간 끓여서 그 물을 버린 후 다시 물을 붓고 느긋하게 끓인다. 팥이 다 익으면 건져서 앙금을 뺀다. 잎살이 익어가는 사이 모녀는 샬심을 만들며 정을 돈독히 한다. 동글동글 샬심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선족들은 계절에 따라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이 많다. 단오에는 쑥떡을, 삼복에는 삼계탕을, 동지에는 팥죽을,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는다. 약식 동원의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 이 같은 지혜는 하나의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팥죽의 주요 원료 팥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탄수화물, 섬유질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신장병, 각기병의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종이나 빈혈,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다. 특히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식욕부진이나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신경쇠약 등 증세를 완화시켜주기에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수험생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순대에는 철분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가 골고루 들어있어 완벽한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리춘자 씨는 오늘도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직접 순대를 만든다. 장자는 소화기관이라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춘자 씨는 시어머니의 비법인 된장과 밀가루를 섞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장자를 씻는다. 순대의 맛은 순대소에 있다. 순대소의 주 재료는 잎살이다. 전날에 깨끗이 씻어서 불고 놓아 푹 퍼진 잎살에 양파, 고수풀, 깻잎, 내기, 대파 등을 잘게 다져 함께 버무린다.
거기에 남들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리춘자 씨만의 비밀, 특제 소스들인 된장, 곱게 다진 삼겹살, 콩기름, 돼지피를 일정 비료로 함께 버무린다. 리춘자 씨는 순대가 뻣뻣하지 않고 함치르르 하도록 찹쌀과 맵쌀을 5대1로 섞는다. 한쪽 끝을 실로 묶은 뒤 잽싸게 순대소를 창자에 넣어준다. 이렇게 차곡차곡 창자에 소를 채워넣고 양쪽 끝을 실로 묶어놓으면 절반 농사가 완성된 셈이다. 전통적 순대는 펄펄 끓는 물에서 삶거나 지루에 찐다. 이 과정에 창자 속 공기가 팽창해서 순대 옆구리가 터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끝이 뾰족한 목침으로 이따금 찔러주어 공기를 빼줬다. 순대가 터지지 않고 맛있게 삶는 지혜다. 조선족 음식은 그 개가 다 재료 손질부터 익히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그 맛이 달라진다. 우리가 보면 세계 각지에 우리가 동물의 창자를 이용해 만든 음식은 참 많습니다. 서양의 소세지, 그 다음에 우리 남방에 가면 라창이라고 있습니다. 남방에 가면 결국 우리 근처에 있는 만족들은 쇠창을 드시고, 그리고 유독 우리 조선족만 그 창자 안에 쌀을 넣어서 음식 대용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순대 전문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이영애 씨 부부는 순대의 전통적인 맛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현대식 요리법 접목해서 6년째 우리 맛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많은 양을 만들어야 하는 식당에서 창자를 집에서처럼 깨끗이 씻을까고 우려하겠지만 이영애 씨는 창자 손질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매일 자신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다. 말보다 행동으로 호흡을 척척 맞춰가는 이들 부부에게 부창부수란 단어가 잘 어울린다. 그들은 조금은 번거롭지만 순대를 철가마에 삶는 것을 고집한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진귀한 풍경이다. 순대를 삶는 것은 남편 김욱 씨의 몫이다. 주인장의 열정을 닮은 듯 철가마 솟은 흰김을 토해내며 부글부글 끓는 물로 순대들을 포근히 품어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전통 음식 순대. 리영의 김욱 씨 부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순대에 현대 청년답게 현대적 식감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탄생된 순대 전골, 순대볶음 등 각종 순대 요리들. 순대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화려한 변신을 하니 손님들 또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순대는 1년 4계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추운 날씨에는 별미 중 별미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순댓국 한 사발 먹고 나면 온몸이 가뿐해진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삶의 가치는 삶의 질로 이어지고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삶을 낳는다. 건강한 밥상의 중심에는 연변 잎살이 있다. 아리랑